교리를 전파하는 목사라기보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 된 전광훈 씨의 과거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통일 비전을 심기 위한 통일 순장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귀국한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사 마을을 운영하는 가덕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미국 하와이에서 2025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지도자 기도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북 완주 구의중앙교회가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라라는 주제로 3인 3생 말씀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 배우로 지목되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지난 7년간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며 극우 세력을 모아왔는데요. 목사로 불리는 전광훈 씨를 무엇이 극우 세력 정치인에 가까운 선동자로 만들었는지 짚어봤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을 돌며 부흥회를 이끌던 전광훈 씨. 온갖 막말을 서슴지 않으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여자의 남자의 생명은 이거는 생명이 없어요. 이거는 얼딸딸해가지고 멍하게 있어요. 그 여자는 원래 명예요. 이 남자성 붙여주지 여자성은 이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광훈 씨는 스스로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칭했고 자신의 아들은 독생자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전광훈 목사와 독생자 전도사에게 과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 당시에는 신성모독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빨갱이, 북한 등 혐오를 부추기며 극우 세력을 불러 모았고 지난 7년 동안 광화문 일대에서 주일 예배라는 이름으로 극우 성향의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이명박 안전을 사람은 내가 생명 치러서 지금 전 씨가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을 이용해 정치 제도권 진입을 노린다는 분석입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입지를 굳히고 세력을 확보해 왔고 잘 훈련된 부대가 돼서 지금 이제 이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새를 갖춘 거죠.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만 해도 전 씨와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탄핵 위기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전 씨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은 전 씨 집회에 참석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해서 자유말이 안 도우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천 몇 표요? 1027인가. 그간 한국교회의 미온적 대처가 교인들을 선동에 동원하는 현재의 사태를 키웠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기관과 교단들이 우려 표명과 가급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권면하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한기총에서는 전광훈 목사는 명백한 이단이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전 씨 지지 세력과의 충돌로 며칠 사이에 이를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정치를 넘어서서 신앙도 왜곡하고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전광훈과 결별한다라는 거를 충분히 선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간 공직선거법과 집시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 씨가 법적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주최한 통일순장학교의 현장을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비전으로 삼고 지난 1958년 설립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CCC는 한국의 각 지역 캠퍼스에서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해 활동하는 한편 한반도를 선교지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단 80년을 맞아 CCC는 한반도 복음화란 비전을 두고 학생 120여 명과 함께 통일 순장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CCC의 정체성이 민족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이거 구호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통일 순장 학교,
그래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7번째를 맞은 통일순장 캠프에는 학생들이 북한과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자와 사역자를 초청했습니다. 박원곤 북한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과 북한 관계 변화에 집중하고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이끌어갈 크리스천 청년들이 먼저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핵 포기가 된다면 한반도의 이 환경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갖겠다고 하면 뭔가 또 큰 변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와 이 크리스찬들, 특히 여러분같이 통일순장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해야죠. CCC는 또 전공이나 관심 분야로 청년들을 묶어 통일 준비를 위한 미래의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청년들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삶을 돌볼 사회복지 영역과 도시 인프라 재건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막연하게 생각해온 통일에 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각자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이제 서로가 모여서 어떤 식으로 한 마음을 모아서 북한에 대해 어떤 기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나눠보는 시간이 가장 좋았고요. 졸업하기 전에 제가 사회에 나가서도 순장으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CCC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를 마무리하고 청년들의 통일 비전을 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은 한국의 생활 기반이 없어 고국으로 돌아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귀국한 선교사들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는 선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보도에 불경본부 이주연 기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최남단에 자리한 가덕도. 이곳에는 선교사들이 고국을 방문하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선교사 마을이 있습니다. 단독주택부터 원룸까지 인원에 따라 다양하게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총 9채 마련돼 있습니다. 선교사 마을은 이성수 목사가 2008년 가덕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가덕교회는 어르신 30여 명에 불과한 작은 교회였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열방을 섬기라는 사명에 따라 선교사 마을이 탄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씀 따라가는 일을 시작을 한 거죠.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었고 열방을 섬기는 일꾼, 민족의 지도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세우는 일,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올 1월까지 39개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108명이 선교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잠시 귀국한 선교사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을, 은퇴 선교사에게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터키에서 사역했고요. 작년 연말에 선교사직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저희들을 너무나 잘 대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아픈 몸도 많이 낫고 이제 새로운 또 일을 향해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 마을에 방문한 선교사들은 가덕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예배부터 취미생활까지 함께하다 보니 선교사 자녀들은 가덕교회 어린이 성도들과 금방 친구가 됩니다. 성도들은 선교사 마을 덕분에 선교사, 대학생 선교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 기쁘다고 말합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좋고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시니까 교회가 더 활기차지는 것 같아요. 네, 도시교회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수 담임 목사는 가덕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으로 섬김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섬기다 보니 그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꼭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계속되어질 거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선교사 쉼터가 위치한 가덕도에는 이르면 4년 뒤 신공항이 문을 열게 됩니다. 조건 없는 섬김으로 더욱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을 방문해 쉼을 얻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이주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현지 시간 3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에서 2025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지도자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김장환 목사,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여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릭 블랭지아디 호놀룰루 시장, 커티스 스게퍼로티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 제임스 마루코 목사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기조 연설에서 올해 기도회는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은 해에 개최됨으로써 신앙을 기반으로 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신앙을 바탕으로 한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한미 관계를 더욱 굳건히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된 기도회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합창, 양국의 협력을 위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안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완주 구의중앙교회가 3일부터 5일까지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라라는 주제로 3인 3색 말씀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개성교회 송지선 목사, 전주 새중앙교회 홍동필 목사, 채움과 비움교회 박희정 목사를 초청해 각기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일 강단에 선 홍동필 목사는 노아의 믿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신앙인의 삶에서 순종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노아라는 의인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준비한 완주 구의중앙교회 한규진 목사는 체계적인 복음 교육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자 이번 집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구의중앙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전심으로 달려왔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앞으로도 같이 한 목사와 함께 그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전북 완주 구의중앙교회는 120년의 복음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로 가르침, 전파, 치유라는 사역의 가치를 내걸고 다양한 선교 활동과 지역사회 섬김을 실천하며 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제16대 이윤재 총장의 취임 예배가 4일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 예배에는 박성규 총신대 총장, 나경원 의원 등 내외빈 9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취임 예배에서 설교한 오정현 이사장은 새로운 시대에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진리와 봉사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길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윤재 총장은 초혁신을 통한 숭실의 리부팅을 강조하며 기독교 정체성 강화, AI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인적, 물적, 행정,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1991년부터 숭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기획실장, 학생처장 등을 역임해온 이 총장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사회와 교회의 리더로 양성해온 코스타월드가 2025년 첫 집회를 대구에서 개최합니다. 주로 해외 유학생과 세계로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기기 위해 해외에서 진행해오던 코스타월드가 국내로 지평을 넓혔습니다.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케냐 이문미 선교사, 라이트하우스 임형규 목사,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 교육기업 CEO 현승현 의장 등 총 14명의 강사진으로 구성돼 함께할 예정입니다. 본 집회는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경산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달 출시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내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잇따라 사용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KPS, 카카오와 라인야오 네이버 등 주요 IT 기업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42만 9,949건으로 2023년보다 약 24% 폭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양형 기준에 온라인 플랫폼 발달, 경기 불안까지 더해져 사기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일반 사기범죄에 대한 현행 양형 기준은 최장 권고 형량이 13년입니다. 약 2주간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는 비용이 평균 286만 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221명 산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습니다. 산모 10명 중 9명 꼴로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은 평균 286만 5천 원을, 가정에서 하는 산후조리엔 평균 125만 5천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일 기상청이 발표한 1월 기후특성 분석 결과 지난달 한반도 해역 해수면 온도는 12.1도로 최근 10년간 1월 평균보다 0.2도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설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데 이어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눈폭탄과 관련해 최근 10년 평균보다 높았던 해수면 온도가 바다와 대기 온도 차이에 의한 눈구름 생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의 가자지구 점령 소위 선언에 유엔 사무총장이 모든 형태의 인종 청소를 방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토키우 구테우스 총장은 현지 시간 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행사위원회 개막 연설에서 가자지구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 중 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성전환자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한 학교에 모든 연방 지원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연설에서 여성 스포츠에서 광기를 없애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5일 전자상거래 제품에 취급 수수료를 신설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통신문 채택을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이번 조치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지난해 유럽에 유입된 저가 소포 중 91%가 중국산 제품이었기에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닛산이 5일 열린 이사회에서 혼다와의 경영통합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다와 닛산은 2026년 8월 설립할 지주회사 산하에 각각 들어가는 형태로 경영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NHK 방송은 다음 주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라며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4일 구글이 AI에 관한 윤리 지침에서 AI를 무기나 감치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정부 및 국가안보 관련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지침을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AI의 군사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어 원칙 수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환입니다. 내일도 강추위 속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호남과 충청 남부에 15cm 이상,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 10cm 이상, 서울에 3에서 8cm 안팎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강릉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영하 2도, 부산 3도, 제주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배우로 지목된 전광훈 씨가 내란 선전 소유 교사 혐의로 추가 고발됐습니다. 전 씨가 대통령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들로 대중을 선동해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분열과 대립의 시대에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니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맹신이 아닌 성찰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